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월 중순이 지나 이제 하반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했던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구나.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했어요. 이제 날씨가 자꾸 풀리려나? 이제 좀 땅이 살살 해동 좀 되었으면 좋긴 한데, 일단 겨울은 또 추워야 또 겨울이죠. 눈 또 오고 해야지 겨울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자, 2021년도 이제 보조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보조 사업이 시작이 될 건데, 어, 기계를 보조 이제 새 기계를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타고 계시는 기계를 이제 새 기계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기존에 없던 분 이제 기계가 없던 분이 이제 기계를 구입을 하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작정 그 한 회사만 가서 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타 회사 거도 뭐 트랙터 같은 경우 이제 동급 마력을 이제 타 회사 거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뭐 저희 국내산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급 마력 중에. 그래도 조금 이제 비싸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국내에서 대동 농기계가 조금 가격이 조금 그래도 세지 않을까. 기계는 튼튼해요. 기계는 튼튼하고 좋은데 대동이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조금 높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뭐 거의 뭐 조금 높다고 해도 다 얼마 차이 안 나는 금액이니까 국내산은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계시던 뭐 기기를 교체를 하신다는 분은 이제 그 기존에 사용했던 회사 가서도 이제 뭐 내가 구입하고 싶은 이제 뭐 트레타 뭐 같은 경우 이제 마력대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제품을 한번 보시고 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 한번 보시고 그 기능이 또 타 회사 가서도 어, 그 기능을 보는 거죠. 또 편리 기능이 좀 아무래도 요즘에는 많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 또 뭐 노제팬 해가지고 사실 일본 제품을 많이 선호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하지만 기계는 사실은 수입은 못 따라오더라고요. 아직은 뭐 내 국내도 기술이 많이 발전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 수도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수평 기능이 아무래도 좀 탁월해야지 않겠나, 수평 기능이 좋아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은 아마 작업 시간도 차이가 날 겁니다. 작업 시간도 차이가 이제 수평이 잘 먹냐 아니면 수평이 잘 안 되나 이제 그게 따라서 작업 시간도 다소 차이가 날 거예요. 아무래도 수평이 잘 먹으면은 그만큼 이제 뭐 작업 양이 많이 좀 줄겠죠. 하지만 수평이 제대로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썰레질을 조금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뭐 단점, 장점. 일단 뭐 장점이라면 수입 기계 같은 경우는 수평이 잘 먹으니까
시간 절약이 되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능률도 오르고요. 한때 이제 수평이 안 되면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작업 시간도 늘어나고 능률도 떨어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이제 수익 기계를 사실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사실은 부품값이 좀 국내산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겠죠. 근데 아, 저도 뭐 수입을 쓰고 있지만은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베어링 한 개도 수명이 길어요. 네, 베어링 한 개도 수명도 길고, 뭐 장고장이 일단은 많이 없으니까 일단 뭐 수리비에서는 조금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아직도 뭐 국내에 들어온 뭐 20년, 30년 된 것도 아직도 보면은 크게 고장 없이 잘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많이 보고는 있는데, 반면에 뭐 국내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만 돼도 일단 기기를 교체를 해버려야 되니까, 좀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계를 어느 회사 거든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 옵션들, 작업기, 이제 아무래도 마력대가 비슷하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마력대가 비슷하면은 어, 기본적인 작업기는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죠. 근데 거의 일단 뭐 로타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흥기기에 보내고, 이제 로터리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뒤에 이제 로터리 작업기, 이제 로더도 요즘에 회사가 많아요. 뭐 잘 만들어내는 회사도 많고요. 로더도 이제 뭐 보통 회사에서 이제 달아주는 거에 이제 그냥 사용을 하시는데, 로더도 한번 알아보셔요. 알아보셔가지고 어디 로더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제 그것도 장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로더를 장착을 하면은 조이스틱을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조이스틱. 요즘에는 조이스틱이 거의 기본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도키맥 전자밸브를 지금 채택을 해서 이제 지금 전자밸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키맥 전자밸브가 뭐냐? 로더 상하 좌우 이제 버켓 버켓을 피고 접고, 로더 상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레버 앞쪽에 보면은 단추가 두 개가 있어요. 단추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게 전방에 이제 집게를 사용하신다는 분들 있죠. 이제 축선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게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집게를 이제 조이스틱에서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자밸브입니다. 전자밸브. 그러니까 굴삭기 이제 포크레인을 예를 들면, 요즘 포크레인들은 전부 다 레바 위에 전자밸브가 있어가지고 이제 레버 위에서 이제 손가락 하나로 이제 까딱까딱 하면은 뭐 집게도 집고 모래카도 치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 이제 밸브도 사실은 도키맥 전자밸브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 뭐 고마력대 큰 이제
수입 큰 기대들은 그 조이스틱에 전자 밸브가 다 채택이 이제 달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 국내에서는 한 몇 군데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국내에서 이제 전자 밸브가 채택되어서 나오는 게 회사가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력대도 역시 좀 고마력대, 예, 고마력대에 부착이 돼 갖고 나오고요. 적 밑으로 이제 한 중급 마력이나 이제 한 40마력대 이하는 그냥 일반 조이스틱 레버가 달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외부 유압을 당겨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좀 그런 불편함이 있죠. 연속 동작이 안 되는 거죠. 조이스틱으로 이제 뭐 집단을 이제 위치를 맞춰 놓고 외부 밸브를 당겨서 이제 뭐 집게를 작동을 해야 되니까요. 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 3단 밸브를 이제 장착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조이스틱 옆에 아마 또 보조 조이스틱이 한 개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것도 연속 동작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조이스틱은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조이스틱을 뭐 버켓을 피고 바가지를 들고 내리고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전자 밸브는 이렇게 잡고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데, 기존에 그냥 3단 밸브 그냥 다신다 그러시면은 옆에 이걸 조이스틱을 만져 놓고 또 레버로 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도키맥 전자 밸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봉기하고 로더는 장착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작업기, 주로 필요한 게 이제 로터리죠. 로터리는 만드는 회사가 정말 많아요. 정말 로터리 만드는 회사는 정말 많아요. 또 뭐 밭 전용, 논 전용, 뭐 아니면은 밭, 논, 겸용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밭 전용, 논 전용,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로터리 날을 보시면은 논 전용 같은 경우는 로터리 날이 얇아요. 예, 로터리 날이 얇아요. 반면에 밭 전용 같은 경우는 로터리 날이 커요. 진짜 차이가, 로터리 날이 밭 전용이 한 이 정도 한다 그러면은 논 전용은 한 요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정도니까 일단 뭐 대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뭐 나는 밭농사는 많이 없다, 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논 전용을 가시는 게 맞고요. 사실 뭐 밭 전용을 구입을 로터리를 선택을 하셔도 논에서 작업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논 전용을 이제 밭에 가서 사용을 하려면은 좀 로터리를 한 여러 번, 한 두 번 정도는 쳐줘야 그래도 좀 푹 깔리거든요. 근데 밭 전용 또 한 두 번 정도 쳐줘야지 흙도 부들부들하고 좋은데, 일단 한 번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밭 전용은 날이 이렇게 기니까 땅을 많이 파야겠죠. 반면에 논 전용 같은 경우는 날이 좀 얇으니까
그만큼 깊이 많이 안 갈리겠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래도 나는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밭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밭 전용을 사시는 게 낫고요. 논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논 전용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논밭 겸용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밭 전용하고 나는 똑같아요. 네. 밭 전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로터리 날이 이제 보통 205P를 꼽아요. 이제 그냥 205P가 있고 205P 특이 있어요. 이제 특을 꼽으면 이제 또 205 그냥 일반 205P랑 특이랑 또 차이가 뭐냐면 날 두께 5T냐 8T냐 그 정도 날 두께가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괜찮아요. 논전용 같은 경우는 로터리 날이 173Y가 꼽혀요. 네. 논전용 같은 경우는 거의 173이 꼽히는데 173 같은 경우도 일반이 있고 특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특은 로터리 날이 두껍고 살이 두꺼워요. 두껍고 일반은 살이 좀 얇고 5T, 8T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작업기 이제 로터리도 보통 회사에서는 거의 보면은 이제 뒷바퀴를 예를 들게요. 뒷바퀴 폭이 제 어깨를 뒷바퀴 폭이라고 할게요. 폭이면은 거의 로타리 날이 거의 맞게 살짝 밖에서 한 20 정도 양쪽에 그 정도 거의 딱 맞게 이렇게 맞춰 주시거든요. 근데 좀 한 10cm 정도는 한 10cm에서 한 15cm 정도는 조금 더 큰 거를 장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너무 딱 맞게 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 로터리가 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부하가 걸리는 거는 조금 있어요.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부하는 걸려요. 부하는 걸리는데 그거는 제가 랩으로 이제 포지션 랩으로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그 이제 회사에서 로타리도 회사에서 달아주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걸로 만약에 2m를 꼽아줬습니다. 2m 자 70마력에 2m 로타리를 꼽아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7m에 70마력에 2m 로타리를 꼽았다 그러면은 거의 바퀴 폭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요. 거의 비슷합니다. 작은 거죠. 그러면은 한 2m 20에서 한 2m 30짜리 로타리를 저는 장착을 하라는 거예요.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그렇게 장착을 하시면은 조금 부하는 걸릴 거예요. 부하는 없지 않아요. 뭐 작은 거 갖다 꼽아도 좀 빨리 달리고 좀 깊이 로타리를 치면은 부하는 걸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좀 로타리 칠 때는 좀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천천히 일단 천천히는 가니까 중속으로 이제 가니까 부하 걸릴 일은 크게 없어요. 부하 걸리면은 포지션 레버를 조금 뒤에 로터리를 상승 조금 시켜주면 되거든요. 포지션 레버를 들어서 그러면은 전혀 쓰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에서 이제 달아주려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걸로 꼽았어요, 로타리를. 그런데도 전혀 지장 없어요. 이제 논전용관, 이제 문온 정지기, 예, 문온 정지기 같은 경우는 한 4m 50, 5m짜리 꼽아도 충분히 커버냅니다. 정말 70마력 딱 기준을 해가지고요. 70마력의 문온 정지기, 로타리에요, 로타리. 이제 그거는 진짜 물론에서밖에 사용을 못하죠. 예. 그거를 이제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4m 50부터 5m까지 카바 치냅니다. 카바 쳐요.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어차피 물론에서 들어가서는 물론에서 로타리는 딱 10cm만 들어가면 돼요. 저도 10cm에서 더 이상 안 넣거든요. 근데도 잘 됩니다. 예. 못 심어 놓으면은 벼 잘 익어요. 잘 커요. 전혀 지장 없어요.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70마력의 이제 쟁기를 꼽겠습니다. 쟁기. 자, 쟁기도 요즘엔 회사들이 쟁기는 정말 잘 만들어내요. 뭐, 고속 쟁기도 있고, 뭐, 뭐, 천천후 뭐, 쟁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쟁기가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8년을 걸어요, 8년. 지금 70마력에 8년을 끄고 다닙니다. 어차피 좀 진론에 가서 일항쟁기를 가지고 진론에 가서 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빌빌 쌀 거예요. 기계들이 맥을 못 칠 거예요. 못 칩니다, 맥을. 진론에서는 맥을 못 쳐요. 뭐 트랙터 지몬 가기도 바쁜데 그 쟁기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싸리 물을 많이 대놓고 물 힘으로는 갈 수 있죠. 물을 많이 댄다 하면은 이제 물 힘으로는 나갑니다. 그때는 뭐 사실 요즘에 이제 고속증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고속증기. 이제 고속증기 같은 경우도 8년을 사용을 하시고요. 어, 저는 또 만약에 아직 저는 고속증기는 아직 구입을 안 했는데 저는 고속증기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8년을 구입을 할 거예요. 8년. 70마력이 8년이 맞고요. 6년은 아무래도 작습니다. 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퀴가 빠져야죠. 빠져야지만 이제 남는 거 없이 흙이 이제 생가리락 하죠. 생가리가 안 지고 다 갈려요. 근데 바퀴를 띄워서 이제 바퀴를 간 데다가 안 놓고 옆에다가 이제 그 옆에 이제 그냥 간다 하면은 논이로 그냥 간다 그러면은 좀 생가리가 남을 거예요. 70마력에는 8년이 맞습니다. 8년. 이제 일항전기 같은 경우는 폭이 좀 다양해요. 뭐 1706, 1806, 뭐 이제 세용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1706, 1806, 뭐 1m 90짜리까지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6년에 폭이 다양한 게 있어요. 뭐 그거를 꼽으셔도 되긴데요. 근데도 아무래도 8개보다는 작은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한 번 갈 때 8줄 가는 거 하고, 그러니까 2m 40을 가는 거 하고, 뭐 1m 80을 가는 거 하고는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쟁기도 70마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큰 거, 8년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70마력 해도 요즘에 뭐 거의 못하는 작업 없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80마력에 트랙타가 80마력입니다. 80마력인데 대형 베일러를 끄고 다녀요.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압은 아마 좀 안 나올 거예요. 압은 크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끌고 댕긴다는 게 그 80마력을 가지고 집 작업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대형 베일러 같은 경우는 최하 100마력 이상부터 이제 작업이 가능한 건데 이제 80마력에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에도. 뭐 집초기 뭐 70마력의 이제 중형 베일러 정도는 가지고 다니죠.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중형 베일러는. 어, 그리고 뭐 집초기, 뭐 축산하시는 분들 이제 집초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가지고 놀고, 또 랩핑기, 뭐 랩핑기도 작업은 무난해요. 뭐 정말 대농가 분들은 정말 뭐 고마력대 이제 트랙터를 이제 구입을 하시겠죠. 뭐 150마력 이상, 150마력 이상. 제가 지금 국내에서 제일 큰 기대를 본 게, 존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분이 280마력이라 그랬어요. 280마력. 이제 직구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존디어 280마력까지는 제가 지금 본 것 같아요.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덩어리가, 와, 무시 못하더라고요. 뭐 요즘에 뭐 수입 기계들은 뭐 다 잘 만들어 갖고 들어오니까, 뭐 존디어, 도이치, 펜터, 뭐 케이스 많죠. 근데 요즘에 또 케이스가 사실은 또 대형 기계에서는 또 대세인 것 같더라고. 케이스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한 번씩 이제 리뷰를 한 번씩 해드릴게요. 그 농가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장님들께 이제 인터뷰 이제 사용하면서 뭐 인터뷰 같은 거, 이제 후기 같은 거 제가 한번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한 번씩 그분들 찾아가가지고 한번 기계 영상과 이제 후기를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조 사업으로 이제 기계를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작업기 선택 요령, 기계 선택하는 방법, 또 뭐 앞에 로더, 트랙터 같은 경우 로더. 근데 콤바인 이항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내가 이 제품을 사용했으니까 나 또 이 제품 이쪽 회사 가서 내가 기계를 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옆집에서 또 보니까 이 기계가 좋아가지고 또 이쪽 가서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 나는 그래도 한번 나는 이제는 수입을 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계 그러니까 그 똑같은 기종의 뭐 콤바인 같은 경우는 뭐 4조, 5조, 6조, 7조까지 넣어죠. 뭐 회사도 많고요. 네, 국내 거도 있고 수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 편의성의 기능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요즘에 또 그리고 이항기 같은 경우는 자, GPS가 달려갖고 나오죠. 뭐 어느 회사는 자동 턴까지 된다라는 회사도 있어요.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거의
직진이죠. 이제 끝에 가서는 가장자리까지 가서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뒤에 작업기를 상승을 하고 직부를 상승을 하고 이제 턴을 해주고 이제 다시 핸들을 직진 상태로 놓고 출발을 하면 이제 또 끝까지 또 자동으로 오는, 요즘에는 직진 기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코스는 이제 커브는 이제 못 돌아요, 아직은. 그래가지고 턴 되는 것도 원래 출시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직진으로만 일단 우선은 기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진을 하는데도 GPS가 정말 좋으면은 모관 거리가 일정할 거예요. 거의 벗어나도 한 5cm, 10cm 정도? 그 정도도 안 불어날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불어나는 경우는, 자, 못줄이 보통, 못줄이 한 20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으면은, 물고가 한 20, 자, 20을 기준 잡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가잖아요. 자동으로 쭉 가면은, 얘가 아무래도 GPS다 보니까 오차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밀한 거는 거의 20 동일하게 갈 거고, 이제 좀 GPS가 수신이 안 좋다, 뭐 좀 수신기가 나쁘다 이러면은 그만큼 가다가 이제 모관거리가 일정하지가 않겠죠. 예. 버럭졌다가 오므려졌다가 일정하지가 않고 꼬불꼬불꼬불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 같은 경우 GPS 수신율이 얼마나 좋냐, 그런 것도 한 번씩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기계를 구입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운전자가 피로가 덜해야 돼요. 운전자가 피로를 많이 느끼면 안 되겠죠. 그만큼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좀, 뭐 전자제품이 많다 그러면은 뭐 고장 나면은 고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수동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다 거의 운전자 피로를 줄이는 그런 기능들이 많은 기계를 선택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기계를 선택할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하면 나한테 맞는 기계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기계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를 줄이는 그런 기능들이 많은 기계를 선택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기계를 선택할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하면 나한테 맞는 기계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기계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